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단계별로 뭘 해볼 거냐면, 요 SPC, 여기 보면 상단에 있는 요 메뉴만, 반응형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우리가 예전에 뭐 반응형으로 만들긴 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사용하고 있는 반응형이 조금 달라서 그래요. 반응형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 F12 눌러가지고 참고로, 여기서 F12 눌러서,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노트북이랑 핸드폰 모양이 있죠? 그러면 얘를 딱 클릭하는 순간 여기 보면 모바일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바일 화면에서는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왼쪽 상단에 여기 이제 뭐 핸드폰의 종류가 있는데 아이폰 SR, 아이폰 12, 프로 맥스. 그래서 프로 맥스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뭐 이런 디자인들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반응형 웹사이트 만든다 했을 때 반응형 웹사이트 제작했는데 여기서 뭐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 잘린다. 뭐 아니면 넘친다. 스크롤바가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반응형 작업을 잘못한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작업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메뉴만 간단하게 만들 거예요. 왜냐면 전체 레이아웃 잡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는 기회 되면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 녀석 SPC 사이트가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화면이 줄어드는 거에 따라서 글씨라든지 그 다음에 글씨도 지금 작아지죠. 그 다음에 어떤 디자인의 뭐 너비라든지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거는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는 REM으로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근데 이제 모든 거를 REM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걸 REM으로 처리하란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강사가 설명을 드린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REM을 통해서 한번 실습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 나중에 모작을 했는데 내가 만약에 이걸 몰랐어요. ASML의 폰트 사이즈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REM이 세팅된다는 걸 모르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해당 사이트에서 REM을 줬다 했을 때 똑같은 디자인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REM에 대한 설계를 잘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코드펜에다가 저는 몇 개를 좀 세팅을 할 건데, 자, 근데 이미 여기 맨 위에 우리 예전에 미디어 쿼리 요거 했던 거 시작 코드 여기서 그냥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 그대로 포크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116강에 있는 시작 코드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여기 폰트가 기본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세팅을 좀 몇 개를 해줘야 돼요. 뭐 어떤 걸 세팅을 해줘야 되냐면 ASML의 폰트 사이즈 자체가 기본적으로 16픽셀이 아니라 얘네 같은 경우는 뭘로 되어 있냐면 퍼센트로 처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개발자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게 화면이 맨날 이렇게 하면 줄고 늘고 하기 때문에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우측에 당구북 모양이 있는데 요거 클릭하면 얘를 독사이드 해가지고 떼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자도구 이런 식으로 떼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보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큰 화면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메뉴만 딱 클릭해보면 이 메뉴가 어떤 식의 ASML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헤더 랩이라는 걸로 있고, 그 다음에 레프트, 미드, 라이트 뭐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진 걸 볼 수가 있는데, 중간을 미드, 왼쪽을 레프트, 그 다음에 오른쪽은 라이트 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스페이스 비트윈을 반영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로 디자인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패드 이것도 마찬가지 헤더이긴 한데 뭐 헤더 랩으로 걸려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헤더를 안 쓰고 div를 쓴다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멘틱 태그라는 건 정확하게 이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쓴 건데, 근데 여기는 보면 어쨌든 헤더라는 걸 쓰고 있죠. 그죠? 헤더라는 걸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이제 패딩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작업 1, 여기다가 작업 1, 자, 헤더 레이아웃이다 라고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보통 사이트를 만들 때 SPC 같은 경우는 안 그렇긴 한데, SPC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전체 레이아웃 해가지고 이렇게 감싸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div에서 사이트 랩이라고 이런 식으로 감싸줄 거고, 그 다음에 헤더라고 써서 탑바라고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div에 컨테이너 써도 되는데 뭐 컨테이너 쓰던지 이너 쓰던지 상관없어요. 뭘 쓰든 뭐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 뭐 여러분들 익숙한 거라면 컨테이너 쓰면 되는데, 단 이 컨테이너한테 뭘 주면 안 된다? 너비를 주면 안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너비를 주지 않고 패딩을 통해서 양옆에 사이드에 그러니까 공간을 벌렸기 때문에 여기다 여러분들이 뭐 이너를 주던 컨테이너를 주던 상관없어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줬냐면 헤더 랩이라는 걸로 감싸줬죠. 그죠? 헤더를 감싸는 랩이구나. 아니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헤더 이너 뭐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헤더의 뭐 이너다 뭐 이런 식으로 써도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일단 이걸 하기 전에 폰트 사이즈를 먼저 이제 좀 설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자, 사이트를 보게 되면 요 밑에 얘네들이 작업해 놓은 내역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HTML 바디에다가, 그러니까 HTML한테 보면 폰트 사이즈가 몇으로 반영되어 있냐면 62.5%로 반영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죠? 그러니까 62.5%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 전체는 1.6 REM이 반영되어 있긴 한데, 근데 어쨌든 요 1.6 REM이 반영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폰트 사이즈 60.5%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죠? 좀 더 볼까요? 바디, 그죠? 바디한테 여기 보면 62.5%가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강사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전체 HTML한테 뭐 할 거냐면 62.5%, 그러니까 60.5%가 정확하게 몇 픽셀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고 글을 로렘 이렇게 써보면 조금 작게 나올 거예요. 글 자체가. 자, 보이죠? 굉장히 작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글씨 사이즈를 적절하게 REM을 줘가지고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 딱 메뉴 딱 보게 되면 이제 이 헤더 랩도 마찬가지로 전체를 감싸고 있는 헤더 랩. 근데 헤더가 있죠. 헤더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헤더 랩이 있는데, 너비 같은 경우는 지금 100VW 지금 적혀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100VW. 그러니까 화면에 맞춰지고 있는 거죠. 너비 자체가. 근데 물론 이제 VW를 얘 같은 경우는 안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고요. 그 다음에 헤더 랩 같은 경우는 이제 패딩이 좌우는 0, 다시 위아래는 0이고 클램프를 이용해서 최소값은 1.8 REM, 최대는 5.4 REM, 그 다음에 적당하게 4.86 VW가 걸려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그러면 이거 어떻게 알고 VW 줍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웹 디자이너가 준 디자인 시안을 바탕으로 작업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일이 맞추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작업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일단 헤더라는 거는 높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높이가 헤더한테 걸려있지 않고 헤더 랩이라는 녀석한테 뭐다? 높이가 10.5 REM이 이렇게 걸려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어떻게 해줄 거냐면 헤더 이너죠. 뭐 테일인드를 사용한다고 하면 여기다가 높이라고 쓰고 여기서 뭐라고 씁니다. 10. 얼마요? 10. 뭐였죠? 10.5 REM.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써도 돼요. 5 REM 이렇게. 10.5 REM이다. 자, BG 레드 300 뭐 이런 식으로 써볼까요? 당연히 이제 이렇게 하면 얘네가 메뉴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REM으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클릭해서 딱 보게 되면 헤더 랩만 봐도 여기에 미디어 쿼리에 맞게 사이즈가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줄어들진 않네요. 줄어드는 모습은 없죠. 근데 개발자 도구 열었을 때 여기 화면을 살짝 줄여볼게요. 줄였을 때 이게 나오는지. 그쵸. 자, 살짝 줄이니까 여기 바디에 미디어 쿼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다 걸려있죠.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다 나눠가지고 뭐 1800픽셀 이하면 뭐 58. 그러니까 처음에는 65.5인데 그 다음에 1680일 때는 56, 1440일 때는 54, 그 다음에 1280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걸려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요거 일단 복사를 할게요. 강사가 복사해서 넣는 거는 여러분들도 복사해서 넣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거 바디아트 안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바디아트 뭐 퍼센트를 이용해서 뭐 작업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 자, 여기다가 맥스 위드,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좀 코드를 쓸게요. 1680, 1440. 자,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바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디한테 폰트 사이즈를 뭐 안 줘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는데 그냥 뭐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냥 이렇게 줄까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폰트 사이즈를 HTML 바디, HTML과 바디한테
이런 식으로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걸 내가 범위표법으로 바꾸겠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화면의 너비가 이제 이 맥스 위드라는 건 2야라 있잖아. 2야. 그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화면의 너비가 1800픽셀 이하다. 그죠? 그 다음에 1680픽셀 이하라고 하면 화면의 너비가 1680픽셀 이하다. 그 다음에 얘는 1440픽셀 이하다. 그 다음에 1280픽셀 이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표현이 가능하다.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녀석이 뭐예요? 얘가 패딩이 걸려있죠? 누가? 헤더, 이너라는 녀석이. 자, 패딩이 얼마나 걸려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 보면 패딩이 1.8rem.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 알 방법이 없다고. 자, 그래서 패딩 0 클램프 뭐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 로램 한번 칠해볼게요. 로램을 한번 다시 써보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글씨 크기는 여전히 이거예요. 굉장히 작죠? 그죠? 굉장히 작아요. 화면이 줄어들면 아마 더 작게 나올 거예요. 더 크면 요 정도인데 작으면 작을수록 뭐 좀 더 작게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하여튼 요렇게 작업이 됐고 그 다음에 어디가 뭔가 문제가 잘못된 것 같죠? 미디어 얘 왜 정렬이 안 될까요? 가끔 정렬이 안 되면 F5를 눌러보세요. 이렇게. 그다음에 얘도 왜 다 떨어져 있을까? 됐죠. 자, 그러면 패딩이 적당하게 왼쪽과 오른쪽이 패딩이 들어가 있는 상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뭐 배경색도 마찬가지로 넣어주긴 해야 돼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흰색으로 이런 식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레드는 지워주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 뭐 한 거예요? 헤더에 대한 레이아웃이 완성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